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국제관계나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잠깐 짚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오펙이라고 불리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이나 기타 석유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구인데 산유량이 많은 사우디와 이라크가 그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랑 비슷한 수준의 산유량을 가졌는데 오펙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오펙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요건 오펙 가입 국가하고 러시아 같이 오펙 비가입된 산유국들을 묶어서 오펙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유가와 관련된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립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현재 이 유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관계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가 문제를 두고 현재 중동 국가들 내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쪼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 유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멀게 느끼는 중동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은 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가는 결국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물가 문제는 인플레이션 안정화라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 저녁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석유 수출국 기구,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러시아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번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유가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기보다 중요한 문제죠. 네.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매년 항상 쟁점이 되는 이슈로 원유 감산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 초에 열린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에서는 하루에 원유를 감산하는 그 규모를 120만 배럴로 정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원유를 감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원유가 감산되는 그 규모만큼 유가를 좀 올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12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작년의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유가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50 전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감산은 했는데 유가는 못 올렸네요. 네. 물론 감산을 실행한 이후인 올해 3월 정도까지는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기대만큼 꾸준히 오르지 않으면서 5월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 이러한 이유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한 세계 경기가 위축됐다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 침체 역시도 불안정한 요인이 돼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론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라는 불안정한 요인이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원유 수요 감소를 불러왔는데요. 이러한 원유 수요의 감소는 결국에 유가 상승의 동력을 막아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원유 수요가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원유를 감산하는 효과를 보는데 수요도 같이 줄어버려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본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보다 감산 규모를 더욱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유지하던 120만 배럴에다가 40만 배럴을 더욱 늘려서 최대 160만 배럴까지 감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기존에 감산하던 것보다 30% 이상 더 감산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번 회의의 최대 이슈로 향후의 유가 전망에 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요. 혹시나 이번에 쟁점될 내용처럼 만약에 감산 규모를 늘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가가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며칠 그런 불안 요인이 부각이 돼서 그런지 유가가 살짝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최대 이슈는 원유 감산에 대한 문제가 될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추가 감산이 결정나면 이번에는 유가가 오를 수도 있겠네요. 오펙 플러스의 첫 번째 쟁점은 감산량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의 두 번째 쟁점은 원유를 감산하는 그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에서 작년에 열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하루에 120만 배럴 감산이라는 그 계획을 발표해서 현재 실행 중인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결정한 이런 감산 계획 자체는 사실 내년 3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아, 그게 내년 3월까지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열릴 회의에서 이걸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오펙 국가 내에서의 갈등 문제로 이번 감산 문제를 두고서 오펙 회원국들 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 이 갈등 문제가 부각이 되면 그래서 혹여나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오펙 회원국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타르가 올해 오펙 회원국을 탈퇴하면서 내년에는 에콰도르까지 탈퇴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기존의 회원국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오펙의 지휘력까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에너지 주도권 측면에서는 오펙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지금보다 영향력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오펙 내부의 회원국들 간에는 현재 크게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유가를 끌어올리자는 쪽이라면 반대파는 이라크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석유 생산량을 늘리자는 쪽이 있어요. 오펙에서는 중동이 메인이다 보니까 중동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파벌이 두 개로 갈리네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늘리자는 쪽으로 지금과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 상장 문제를 두고서 현재 유가를 끌어올리자는 쪽의 입장을 보이게 됐어요. 아람코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회사로서 사우디 왕실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아람코에 상장된 그 가치에 따라서 사우디의 재정 수입과 왕실의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렇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아람코의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그렇게 돼야 안정적인 재정 수입과 왕실의 높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사우디는 원유 감산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유가 오르는 게 사우디 왕실을 단단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 사우디가 순위파인데 시아파 국가들한테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맞아요. 앞에서 오펙의 주축이 된 그 국가는 사우디와 이라크라고 했는데요. 사우디와는 반대로 이라크는 시아파가 주축이 된 오펙의 주요 핵심 국가니까 순위파가 주축인 사우디와는 척을 지는 관계예요. 이번 원유 감산이 순위파가 주축인 사우디에게 크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라크는 사우디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나서게 된 거죠. 예, 여기서 또 그놈의 종교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우디와 이라크라는 오펙의 주요 핵심 국가인 두 국가가 갈등하게 되니까 일부 여론에서는 이라크가 오펙을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이란도 같이 탈퇴할 수 있으니까 오펙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오펙 지위가 더 떨어져 버리면 미국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오펙한테 에너지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오펙의 결속력 약화로 인한 붕괴되는 조짐을 사실은 내심 바라면서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안정됐을 때 미국 내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내년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 오르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 내의 원유와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려서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 국가가 중심인 오펙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 중동발 원유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과 중동을 통한 투트랙 전략을 펼쳐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미국이 원유 최대의 생산국이자 최대의 수출국이 된 나라니까 원유에 대한 중동 국가의 지위를 더욱 낮추고 싶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 원유의 생산은 미국이 주도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오펙 국가들의 원유 생산은 현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오펙 회원국들의 시장 점유율은 과거의 70%대에서 현재는 30%대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이용해서 미국의 저유가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재밌네요. 물론 셰일 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미국도 택도 아니게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참고는 해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 유가를 살펴보다 보면 이게 세 가지가 존재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산 서부 텍사스 중진류하고 이걸 우리는 영어로 WTI라고 하고 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 해서 이렇게 총 3개의 국제 원유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제 유가에 3개의 원유가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게 대표적인 국제 유가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거 한 번씩 궁금하죠. 네, 실질적으로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최근에 생산되는 두바이유는 질이 좋지 않아서 대표적인 국제 원유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 원유 단계에서 불순물이 상대적으로 많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원유를 얘기할 때 어떤 원유가 대표적인 국제 원유이고 왜 그 원유가 대표 상품인지 그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질이 가장 좋은 상품이 대표 원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어느 나라가 세계 원유의 생산을 주도하는지에 따라서 대표적인 원유로 불릴 수 있어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의 국제 유가를 얘기해보면 미국산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WTI가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대표적인 석유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제품의 질에 있어서도 WTI가 가장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두 번째로 질이 좋은 북해산 브렌트유가 대표 석유였는데 이제는 WTI가 국제유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서로 가격 차이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WTI가 기준이라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번에 개최될 오펙 플러스 회의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동 사회의 이해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유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저유가 정책도 살펴봤으니까 향후에 펼쳐질 국제 정세에도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중동발 냉전체제라는 말도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향후에 기사가 나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언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유 시장을 놓고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들으면 곧 뉴스에서 나올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